안녕하세요. 보상감해상TV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요. 그것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병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념을 짚어드리면 보상이라는 거는요. 정해진 금액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리면 암진단금,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업무상 사고가 나면은 얼마의 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게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상의 개념은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잘못한 행위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는 거를 의미를 해요. 자, 이제 개념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출장을 나가다가 다른 차량 쌍방과실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하다가 사고가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산재도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가해자의 과실분만큼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사고를 산재로 처리를 할지 교통사고 손해배상으로 처리를 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학교에서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와 서로 싸우다가 다쳤어요,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이거는 학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교 안전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가해 학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받을지, 아니면 그 가해자 측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을지. 자, 일단 정답은요. 보통은 배상보다는 이 보상을 먼저 처리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답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사실 살다가 사고를 당한 걸 보면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당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보통 과실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이 보상 개념에는요. 즉, 산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나오는 보험금, 이 보상 개념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아요. 정해진 대로 업무 중 사고면은 해당되고 학교안전사고면 해당되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에서는 전체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다음에 피해자의 과실을 뚝 자르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업무를 할 때는 이제 계산을 대충 비교를 해보고 보상으로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보상금을 받고 나서 이 손해배상을 계산을 해봅니다.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뺀 후에도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을 가해자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가해자의 과실이 되게 많다면 이 금액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시간 소모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손해배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배경에는요. 얼마 전 사건이 있어서 그래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장난을 치다가 좀 많이 다쳤습니다. 이제 혼자 다친 거예요. 근데 장애율 한 50% 정도 되는 되게 많이 다친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부모님께서 그 지역의 집안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손해사장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거는 학교 측의 시설물에 뭔가 잘못, 아니면 학교 측의 관리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와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물어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부모님이 물어보는 거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승산이 있겠느냐, 좀 불안불안하다. 이게 과연 되는 사건이냐.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일단 손해배상에서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미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빼야 되니까 저희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얼마 받으셨어요? 어머님이 네, 뭘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학교에서 다쳤다면서요. 그 학교안전 처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 만약에 일반 손해배상 사건 신체 감정하고 많이 다치면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손해배상 사건 다 끝나고 시간 지체했다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인데 이 3년 지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만약에 이 사이에 부모님이 이거 알아보지 않으셨다면 이 돈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실제 이 사고 상황을 저희가 들어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아이가 다친 게 속이 상하겠지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학교에 뭔가 책임을 묻기에는, 즉 과실로 인해서 돈을 받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학교안전공제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학교안전공제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먼저 이 처리를 하기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입장을 저희는 느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손해배상 사건 종결하기 전에는 산재 학교안전공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거에 관련한 판례도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결국 다행히 잘 처리가 되어서 부모님께서는 아이 장애율 50% 정도 해당하는 장애 보상금을 받았어요. 금액이 한 2억 원 정도 조금 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 뒤 예상 상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요거는 받으신 거고 손해배상 사건은 곧 끝나기는 할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2억보다 더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제서야 어머님도 상황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셨어요. 자, 아무튼 조금만 더 기간을 소요했다면 이 3년이 경과되어서 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뻔도 했는데 다행히 부모님이 잘 알아보셔가지고 진행이 되었던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학교 안전 사고 같은 게 발생하면은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니까 가해자 측이나 관리를 해줘야 할 학교에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틀을 보면요.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학교안전공제의 보상금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차익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전체적인 보상, 배상 개념과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먼저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